국제 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만나볼 인물은 누구일지 먼저 관련 이슈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홍콩 정부는 관련 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 주최 측 추산 55만 명의 홍콩 시민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행진을 벌였고, 일부 시위대는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 의사당을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인물은 법안 추진부터 시위대 강경 진압의 중심에 서 있는 홍콩 최고 지도자 캐리람 행정장관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캐리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홍콩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나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행정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홍콩은 과거 중국이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155년간 영국에 빼앗겼다가 97년 7월 1일에 중국 영토로 다시 복귀한 곳이죠. 네네. 중국과 영국이 홍콩 반환 때 몇 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주요 골자는 중국은 향후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97년 이후에도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국 이체제의 기본 정신인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국양제. 네. 자, 그렇다면은 홍콩에서 이 행정장관은 우리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로 비유를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고, 그러면서도 독립적인 자치 행정을 펼쳐야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딱히 이에 맞는 직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자체 단체장은 직접 선거를 하고, 그렇죠. 또 그쪽 행정장관은 간접 선거를 하고. 그러면 혹시 직선제 이전의 지자체 단체장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치성이 또 부여받거든요. 훨씬 더 좀 독립적인. 그렇죠. 자, 근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역할이긴 합니다만, 이 행정장관이 홍콩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홍콩을 이끌어가는 인물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되는지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로 채택해 선거인단이 행정장관을 뽑습니다. 약 1,200명으로 이루어진 추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뒤에 네. 중국 인민정부에 의해서 임명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 네. 네. 그래서 행정장관은 홍콩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임기는 5년이며 1차 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네. 자격은 40세 이상의 중국인으로 20년 이상 홍콩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권이 없는 홍콩 영주권자야 하죠. 네. 우리처럼 직접 선거는 아니지만 과거 영국 여왕이 홍콩 총독을 임명한 것에 비하면 조금 진일보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임명권자가 중국 정부이고 선거인단의 상당수가 친중파여서 네. 야당에서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영국 여왕이 임명할 때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하게 진일보된 게 맞나? 그렇죠. 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홍콩 주민들이 느끼는 그 갑갑함. 네.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과거에 50년 동안 과거 그대로 삶의 형태는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갑증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사실은 99년 동안 영국에 있는 동안 완전히 서양식 민주주의가 좀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속해진다 또는 중국화 돼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2014년 9월에 이 분노한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시위를 한 거죠. 네, 당시 수만 명의 홍콩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국의 민주적인 직접 선거를 요구하며 홍콩 거리로 뛰쳐나왔죠. 체류탄과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의 그 강제 진압에 시민들이 이제 우산으로 맞섰어요. 네. 이 시위는 그래서 우산혁명, 우산 시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무려 79일 동안 이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그 시위 지도부가 뭐 체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왜 이 우산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산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에 행정청 2인자였던 캐리람 내정자가 강경 진압을 하면서 중국 지도부에 각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캐리람은 2014년 우산혁명을 주도한 이 대학생 등 약 1000여 명을 체포하면서 그 강경한 이미지를 이제 안겨줬어요. 철의 여인, 홍콩판 마가릿 대처라는 별명을 이때 얻은 거죠. 이때 이제 중국에 강한 어떤 인상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원서를 등에 업고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해서 친중파의 거의 몰표를 얻다시피 해서 그때 장관에 당선된 거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캐리람 장관의 과거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서 오로지 공부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캐리람은 57년 홍콩 서민 거주지 완차이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오남이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책상이 없어서 침대 한쪽에 쪼그려 앉아 공부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학창 시절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네네. 대학 재학 시절에는 시위에 그 참여도 열심히 하고 뭐 한마디로 운동권 학생이었다고 해요. 오, 좀 의외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캐리람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건 언젠가요? 네, 캐리람은 오랜 공무원을 하다가 정치인이 된 경우입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공무원이 되어 예산부, 재무부, 사회복지부 등을 두루 거친 뒤에 2007년 50세의 나이에 개발국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영국 식민 시절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면서 언론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네. 자, 결국 중국을 등에 업고 2017년에 홍콩에서 최초의 여성 그 행정장관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행정장관이 된 이후의 행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줄곧 친중국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어요. 내각 16명 중 15명을 친중 인사로 채우면서 중국 당국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얼마 전 일어난 대규모 홍콩 시위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위의 모든 원인이 이 개정안 하나로만 귀결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람 장관에 대한 좀 그동안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홍콩인들에게 중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참 홍콩인들에게 대단히 무섭고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외신들을 보면 종종 중국은 간소한 재판으로 사형 같은 극형을 남발하는데 홍콩인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홍콩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할 행정장관이 중국 하수인을 자처한 데서 이제 홍콩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람 장관의 남편이 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학의 교수예요. 아. 네. 또 그런 것도 또 그런 가정 환경도 홍콩인들의 좀 불쾌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요. 네네. 또 생활 자체가 서민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예를 들면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 슈퍼마켓에서 사면 될 텐데
굳이 택시를 타고 공간에 가서 뭐 그런 것까지 하며 이런 태도가 홍콩인들에게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일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정말 대규모로 시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일부 강경파 시위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입법회 의사당을 점거하면서 일이 더 커졌는데요. 이 폭력 현장을 홍콩 정부가 외신과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람 장관이 여론전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반격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TV에 이렇게 과격, 폭력 시위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렇지만은 캐리람은 일단은 성환법 추진의 보리를 발표했어요. 네. 시위대의 분노를 일단 잠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뒤끝이 있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뒤끝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콩 정부는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검거 작전에 나서서 18명을 체포하고 앞으로 계속 체포되는 숫자는 늘 것 같아요.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 역할을 이 람 장관이 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곤 박사였습니다.